위기의 위르겐 클린스만호, 과연 이번에는 첫 승을 이룰 수 있을까요? 캡틴 손흥민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합류한 9월 영국 원정 웨일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 손흥민 선수가 번리전 해트트릭의 기세를 대표팀 경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웨일스와의 경기 프리뷰, 최신 상황 전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웨일스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월 13일 수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잉글랜드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2024년 1월 개막할 카타르 월드컵의 전초전이죠. 사우디가 또 유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하고, 웨일스도 이제 유럽에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10월과 11월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베트남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튀니지와의 홈 경기도 예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11월에 있을 경기는 또 월드컵 2차 예선 첫 번째 일정으로 그렇게 강팀들을 만나지 않거든요. 즉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실전형 모의고사는 이번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후 두 차례 A매치 대회가 있었죠. 3월과 6월 안방 A매치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첫 승에 대한 조금은 이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엔 재택근무 논란과 더불어서 많은 비판을 안팎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력과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시안컵을 전후로 거취의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고 이번 경기가 유럽 원정인 점은 이 유럽파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번리전 해트트릭으로 최고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황희찬 선수도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2호 골을 넣었고요. 위트윌란의 조규성 선수도 빠르게 이 햄스트링 부상을 털어내고 지난 주말 오르후스와의 덴마크 슈퍼리그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김민재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고, 이재성 선수도 마인츠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이를 제외하면 완전체 대표팀이 소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인 명단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공격수 포지션에 오현규, 조규성, 황의조 선수는 노팅엄에서 출전 기회를 찾아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팀인 노리치 시티로 임대 이적했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문선민, 박용우, 손흥민, 양현준, 이동경, 이순민, 이재성,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 선수가 있는데, 홍현석 선수도 지난 주말에 헨트의 클럽 브리헤와의 빅매치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합류를 했고요. 황인범 선수도 이제 소속팀 문제 때문에 지금 경기를 못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는데, 올림피아코스를 떠나서 세르비아 최고 명문팀인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크르베나 즈베즈다로 이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4년 계약을 맺으면서 550만 유로의 구단 최고 이적료를 또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도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고요. 수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기재, 강상우, 김영권, 김지수, 김주성,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 안현범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 4강 멤버이자 브렌트포드와 계약한 이 김지수 선수의 합류가 눈에 띕니다. 지금 웨일스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훈련 모습을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김지수 선수를 따로 붙잡고 이야기도 하고 지시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이번 유럽 원정 기간에는 충분히 김지수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대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펼치는 4-4-2대형에 가깝게 경기를 운영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성향을 생각한다면, 사실 김영건 선수가 노련하고 빌드업 능력이라든지 팀의 리딩 능력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빠르고 활동력이 좋고 체력적으로 좀 우수한 선수들이 좀 중용되지 않겠느냐. 김민재 선수 배후 공간을 모두 커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좌우 풀백도 공격적이고 두 명의 미드필드조차도 수비형 미드필드 성향이 아닌 공소유 중심으로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한다면 결국엔 라인을 높이고 지배하는 축구를 할 텐데, 물론 그럴 때 김영건 선수의 패스 능력과 리딩 능력이 필요하지만 김지수 선수가 결국엔 김영건 선수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도 있고, 또 다시 복귀한 이동경 선수, 셀틱에서 오른쪽 윙어로 뛰고 있는 양현준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로 분류하지만 지난 6월 A매치 때는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 수술 이후에 컨디션 문제로 아예 뛸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달에 손흥민 선수는 투톱에 처진 스트라이커, 조금은 프리롤에 가깝게 경기를 했었죠. 콜롬비아와의 경기에는 조규성 선수, 우루과이와의 경기에는 황의조 선수와 짝을 이뤄서 스트라이커로 뛰었기 때문에 요 자리, 제가 봤을 때는 황희찬 선수가 본인이 선호하는 왼쪽 윙포워드로 뛰고, 손흥민 선수는 투톱의 한 자리를 또 한 번 맡으면서 1선과 2선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경기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공격 대형이 오가고, 손흥민 선수가 패스도 찔러주고 돌파도 하고 슈팅도 하는 손흥민 시프트가 이번에도 가동될 것이며, 중앙 전방 지향적으로 뛰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고 득점 상황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축구를 하게 될 것이다.
두 명의 미드필더로는 중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황인범 선수의 짝으로 일단은 높이를 갖고 있고 후방 빌드업이 되는 박용우 선수가 짝을 이룰 것 같고요. 그 보결 멤버로 홍현석 선수와 이수민 선수가 점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은 지난 3월 A매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3월 A매치 당시의 평균 포지션을 보면은 한국 대표팀이 거의 4-4-2에 가깝게 경기를 했어요.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짝을 이뤘는데 조규성 선수가 평소에도 이제 토트넘에서 손케 듀오의 플레이, 특히 케인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보고 참고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맞춰주려고 한다. 다만 이제 케인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타적으로 뛰는 조규성 선수고 미트윌란에서도 전방에서 부벼주고 부딪혀주고 연계해주는 모습들, 특히 지난 주말에 오르우스와의 덴마크 리그 경기에서도 새로 합류한 본인의 새로운 공격수 파트너에게 패스를 밀어주고 어시스트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웨일스 원정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역할을 조규성 선수가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좀 슈팅 기회를 집중할 수 있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A매치 콜롬비아전 당시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 오른쪽 지역에서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바가 있잖아요. 이처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양발 슈팅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또 클린스만 감독이 부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당시에는 왼쪽 윙포워드로 정우영 선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했죠. 작은 정우영 선수가 뛰었었는데 이번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23세 이하 대표팀과 일정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황희찬 선수가 또 부상 중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황희찬 왼쪽, 오른쪽 이재성이 되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말씀드린 대로 황인범과 박용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좌우 풀백까지도 높이 공격에 가담하고 그 뒤를 김영권, 김민재 선수가 커버할 것으로 보이나 김지수 선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우루과이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를 짝으로 이뤘었는데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규성 선수보다는 경기 감각이 조금 내려와 있잖아요. 노팅엄에서 프리시즌 초반 일정에는 경기를 소화하긴 했지만 지금 개막 이후에도 계속 경기를 못 뛰고 있고 노리시시티로 임대돼서 이제 막 팀에 적응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선발 출전은 아마 웨일스전 손흥민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프리롤로 배치했을 때 사실은 슈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 플레이에서도 좋았는데 최근에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쓸 때 그런 기능들이 사실 이미 클린스만 체제의 한국 대표팀에서도 보였었어요. 콜롬비아전 당시에서도 최전방에서 공을 받고 공을 끌고 올라가서 운반해서 왼쪽으로 침투했던 정우영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이게 키패스로 연결돼서 정우영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우루과이와 경기에서도 본인이 왼쪽으로 슬쩍 빠졌을 때 오른쪽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또 이재성 선수가 교차해서 움직이면서 이강인 선수의 이제 문전 침투에 이은 슈팅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슈톱의 한 자리를 맡을 경우에는 공격 영향력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커리어 동안에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가장 선호하고 가장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특히 클린스만 감독이 본인이 공격수 출신으로서 공격수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그런 전술적인 디테일 측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격수 기용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 좀 어떻게 보면 슈팅을 많이 때릴 수 있는 공격 상황을 많이 가담할 수 있는 경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번리와의 경기 해트트릭에 이어서 이번 웨일스와의 경기에서도 대표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 어떨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대표팀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 통산 111회 A매치에 참가했습니다.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고도 11경기를 더 치렀고 이번 웨일스전에 참가하면 112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37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경기를 치르면서 해트트릭을 했던 것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멀티골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2013년 IT와의 신선 경기 때 멀티골을 넣으면서 4대1 대승 이끌었었고요. 2015년에는 아시안컵 본선에서 그때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또 결승 진출 과정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 아시아 예선전 당시 홈에서 라오스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8대0 대승을 이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었었고 콜롬비아와 2017년 안방에서 치렀던 신선 경기 멀티골이 있었고요. 2019년 스리랑카와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멀티골, 그리고 가장 최근 출전이었죠. 지난 3월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 멀티골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트트릭을 하게 되다면은 통산 두 번째 대표팀 해트트릭이 되고요. 만약 또 여기서 해트트릭을 달성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통산 40호 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37골을 넣은 것만으로도 한국 대표팀 역대 득점 3위에 올라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40골에 도달하게 된다면 역대 득점 2위인 황선홍 선수와의 골 차이를 10골로 좁히게 되고 최다 득점 차범근 선수와의 차이도 18골 차이로 좁히게 되죠. 즉 최다 득점 기록까지 다가가는 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표팀이 상대하게 된 웨일스, 지금까지 대표팀 간 맞대결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연령별 팀 간 대결만 있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이 2003년에 웨일스 카디프로 넘어가서 친선 경기를 가졌을 때 0대0으로 비겼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17세 이하 대표팀의 경기가 있었어요. 2023년에 크로아티아에서 열렸던 15세 이하 유소년 친선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팀 간 첫 대결이 이뤄지는데 한국 대표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웨일스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 본선 대회에도 연달아서 출전을 했었고 지금 뭐 웨일스가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가레스 베일이 은퇴하면서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많을 겁니다. 일단 공격 라인에는 본머스 스트라이커인 장신의 키퍼 무어가 있어요. 이 선수가 34경기의 A매치에서 10골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공격 라인에는 이번에 토트넘 허스퍼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파트너가 될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춘 윙포워드 브레넌 존슨이 주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코틀랜드 명문인 레인저스의 윙포워드 마톤도도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미드필드인 에런 램지가 주장 완장을 맡고 현재 뭐 고향인 카디프 시티에서 마지막 황혼기를 보내고 있죠. 이 선수 외에도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던 최근에 뭐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는 선수죠. 해리 윌슨이 있고요. 또 리즈 유나이티드의 수비형 미드필드인 암파도 이 선수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절친으로 유명한 토트넘 허스퍼의 풀백이자 센터백인 벤 데이비스가 있고요. 또 번리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할 때 맞상대를 했었던 풀백 코너 로버츠도 웨일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소속으로 현재 리즈 유나이티드로 기회를 찾아 떠난 조 로든이 있고 또 리버풀 출신인 네코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골키퍼는 레서시티의 워드, 노팅엄의 헤네시가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경기에 나설 선수로는 말씀드린 대로 최전방에는 장신의 무어, 좌우 측면에 마톤도와 존슨이 뛸 것 같고요. 미드필드는 윌슨, 램지, 암파두, 포백은 데이비스, 메팜, 로든, 로버츠가 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 대표팀은 4-4-2 대형으로 경기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뭐 이 로든, 메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여러 선수를 상대하게 될 텐데요. 결국에는 로든이든 메팜이든 혹은 데이비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든 1대1에서 충분히 못 이길 선수가 없어요. 공간이 꽤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램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빌드업이 좋은 선수고 수비력에는 물음표가 있는 선수잖아요. 암파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드필드 라인에 황인범이라든지 이재성이라든지 또 몸싸움이 좋은 조규성 선수가 경합을 함께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결국에는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 대표팀이 우려되는 점들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또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수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약점이에요. 이기재 선수가 공격력은 좋지만 뒷공간에 대한 우려점들이 있고 서영호 선수도 아직은 뭐 국제 무대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더 성장할 필요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 뒤를 김민재 선수가 잘 커버해줄 텐데 김영권 선수가 나올지 혹은 김지수 선수에게 기회가 올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일스 같은 경우 최근에 경기 결과가 좋지 않죠. 특히 6월 A매치 당시에는 유로 2024 예선전에서 연패를 당했죠. 홈에서 아르메니아를 상대로도 선제골을 넣고 2대4로 졌고 튀르키예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0대2 완패를 당했는데요. 아르메니아전 그래도 웨일스의 득점 상황을 보면 브레넌 존슨이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어요. 오른쪽 측면을 빠른 스피드로 파고든 이후 반대편으로 정말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보낸 것을 다니엘 제임스가 밀어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다니엘 제임스가 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의 풀백 뒷공간 그리고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 반대편 배우 침투 선수를 잘 막아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 우리 대표팀이 분명히 공격적으로는 화끈한 모습들을 보여왔지만 수비적으로 문제점들을 많이 노출했어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없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선 공격진이라든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웨일스와의 경기에 충분히 득점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의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면 콜롬비아전 2대2 무승부, 우루과이전 2대1 패배, 페루전 1대0 패배와 엘살바도르전 1대1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전력상 약체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고 비겼고 모든 경기에 실점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웨일스전은 손흥민 시프트가 이 웨일스 원정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를 뭐 지켜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수비 라인이 어떻게 정비될 수 있고 또 큰 정우영 선수가 실질적으로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밀도와 컴팩트함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황인범의 파트너, 김민재의 파트너 요 중앙 척추 라인에 새로운 좀 균형이 필요하고 풀백 라인에 안정감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커버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웨일스도 최근 전력이 좋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는 이 웨일스와의 한국의 경기가 카디프에서 열리지만 팽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웨일스 승리가 2.49배의 평균 배당률이 나오고 있고 무승부 3.28배, 한국 승리가 2.74배입니다. 즉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클린스만호가 이번 경기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또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대표팀의 여정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는 길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